여기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을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풍광이 좋기로 이름난 곳이다. 이 숙인 바위가 천전리 각석이다. 바로 이 바위에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바위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여기 새겨놓은 그림과 글씨는 수천 년의 삶을 전해주는 타임캡슐이다. 이곳을 보라. 책을 펼쳐놓은 것 같지 않는가? 이 안에 신라 때 한 귀족의 데이트 기록이 새겨져 있다. 한 귀족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와서 그 왔다는 기록을 바위에 새겨 놓았다. 우리는 오늘 이 바위에 새긴 글귀를 열쇠로 그 시대의 일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두 페이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사서가 전하지 않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선 그 내용을 왼쪽 페이지부터 파악해 보자. 이 왼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것은 신라 왕족 몇 명이 이리로 서풍 온 기록이다. 때는 신라 법흥왕 26년 서기 539년 7월 3일 그 왕족이란 신라 23대 법흥왕의 왕비 부걸지, 그녀의 딸이며 사부지 갈문왕의 아내인 지몰시해, 그리고 지몰시해의 6살 난 아들 신맥부와 그들을 모시고 온 수행원들이다. 왕족이라도 아녀자의 여행은 그리 쉽지 않았을 터이니 얼마나 설렌 여행이었겠나.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부걸지는 법흥왕의 왕비인데 사서에는 보도 부인 박씨로 나온다. 그녀는 법흥왕 제위 말년엔 비구니가 되어 법류 또는 묘법이란 법명으로 영흥사에 머물렀다. 그녀의 딸 지몰시해는 삼촌에게 시집을 갔다. 사서에는 지소 부인으로 나온다. 그 삼촌이 사부지 갈문왕인데 사서에는 입종 갈문왕이다. 그 삼촌 즉 지몰시해의 남편은 이들이 여기 오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사부지 갈문왕은 법흥왕의 동생이다. 그래서 갈문왕이 되어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 갈문왕이란 원래 왕의 아버지, 왕의 장인, 왕의 동생 등에게 붙인 칭호가 아닌가. 법흥왕의 딸 지몰시해 공주가 사부지 갈문왕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6살 먹은 신맥부인데 이날 동행한 것이다. 이 소년으로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신 셈이다. 아니, 어머니와 큰어머니를 모시고 이리로 온 것이다. 그 이듬해에 이 소년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신라 제24대 진흥왕이다. 왕족 중 이 소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법흥왕이다. 그는 불교를 공인한 왕으로 이때를 전후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흥륜사로 출가하여 법운이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하였다. 왕이 불제자가 되었으니 그는 또 다른 법왕이고 그런 뜻에서 생전에도 그를 법흥왕이라 부르지 않았나. 그들이 궁궐에서 약 70리나 되는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곳이 수려한 풍광으로 이름났기 때문이다. 여기를 찾아와 이곳의 맑은 청석과 물로 마음을 씻고 아마 산천에 기도도 했으리라. 이곳은 화랑들의 순례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 서늘한 풍광과 물소리는 그때도 이대로였으리라. 이곳은 여자들이 수레나 가마로 이동하기엔 하룻길이 된다. 근처 어디서 자고 왔을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승을 떠난 가족들이 그리워 왔다고 한다. 여기서는 연구자들 간의 해석상 문제가 있지만 아마도 여기 온 중심 인물인 지몰시해가 남편 사부지 갈문왕과 의사추여랑이란 여자가 그리웠기에 여기에 왔다고 했다. 남편 사부지 갈문왕은 2년 전에 죽었고 그 갈문왕이 사랑한 의사추여랑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몰시해가 남편이 그립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의사추여랑은 누구이기에 그리워한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이 오른쪽 명문에 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 명문은 이 왕족이 이때 여기 오기 14년 전인 즉 버펑왕 12년 525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사부지 갈문왕이 멋진 아가씨 의사추여랑을 데리고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요새 말로 멋진 데이트다. 왕도에서 70리 떨어진 곳을 아름다운 여성을 데리고 왔으니 그것도 여행에 필요한 수행원을 6명 이상이나 데리고 왔다. 그런 호사스런 데이트는 없었을 것이다. 왕의 동생이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아닌가. 그런 사부지가 멋진 아가씨를 데려왔으니 그녀는 서라벌에서 아마 최고의 미인이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으리라. 이곳 짧은 명문에도 4글자 즉 려, 덕, 광, 묘로 그녀를 묘사한다. 즉 아름답고 덕이 있고 빛나고 신묘한 아가씨란 말이다. 그녀는 곧 아름답고 덕을 가진 밝고 신묘한 여인이라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덩이 같으면서도 지혜롭고 덕이 높았다는 말이다. 갑자기 그 여성이 보고 싶어진다. 이런 표현을 돌에 새길 정도가 되면 사부지 갈문왕이 그녀와의 사랑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녀가 겸비한 아름다움과 착함이 아까워 이 바위에 영구 불멸토록 새겨 놓았을 터. 사학자들은 희한하게 이 넘쳐나는 사랑을 읽지 않으려 한다. KBS의 역사 스페셜에서 이 천전리 각석을 다루면서 많은 역사 교수를 인터뷰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랑과 여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가며 근친혼 이야기만 잔뜩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사부지 갈문왕이 데이트한 525년 기록에는 그와 의사추여랑이 처음 놀러온 연도만 적혀 있지만 539년 기록에는 정확히 6월 18일 새벽에 왔다고 날짜 시간까지 밝히고 있다. 14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부지 갈문왕의 데이트가 기록에 남을 중요한 행사였을 것이다. 이 명문에서 이 아가씨에게 님의 뜻으로 왕이라는 존칭어를 쓴 것을 보면 역시 지체 높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 이 여성은 더 이상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때 데이트를 마지막으로 갈라선 것일까? 그것도 알 길이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사부지 갈문왕 즉 입종 갈문왕은 형님의 딸 지몰시해 즉 지소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보았으니 그가 곧 진흥왕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사부지 갈문왕이 진려와 결혼한 것은 진흥왕이 태어난 해에서 역산해보면 비교적 늦은 나이였다. 그는 아마도 결혼하고 4,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오랜 세월 독신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으리라. 왕의 동생이 무엇이 부족하여 독신 생활을 했겠나. 사부지 갈문왕은 524년 즉 여기 데이트하러 오기 1년 전에 형님 즉 버펑왕과 함께
울진의 봉평으로 가서 어떤 죄를 지은 울진 지방민들을 처벌하고 그 내용을 담아 비를 세웠는데 그때 동행했던 관리의 이름을 다 새겨두었다. 그 중에 신육지란 인물은 그 봉평비에도 등장하지만 14년 상간으로 이루어진 이곳 두 명문에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사부지를 따라다니는 가신과 다름없다. 그런 가신을 거느린 그가 지몰시해와 결혼하기 전에 독신이었을 리는 없다. 한 가지 추론은 이때 사랑에 빠진 의사추열왕과 결혼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의사추열왕도 결혼할 남자가 아니라면 뭘 믿고 70리나 되는 먼 길을 따라왔을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들춰보니 한 의문의 여성이 등장한다. 삼국유사 왕력편 진흥왕조를 보자. 진흥왕의 어머니는 지소 부인이라고 하면서 또는 식도 부인인데 성은 박씨로서 모량리 필사백구의 딸이라고 한다. 지소 부인은 버풍왕의 딸 지몰시해이므로 절대 박씨가 될 수 없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집할 때 상치되는 사실이 나오면 둘 다 그대로 싣는 것도 한 가지 원칙이었다. 이것은 편집진의 단순한 실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식도 부인이란 다른 존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사부지 갈문왕의 전처가 아닐까? 또 그녀가 바로 이 의사추열왕이 아닐까? 사학자들은 그 식도 부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진지왕의 어머니는 삼국사기에는 사도 부인으로 나오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식도 부인으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식도 부인이 사부지 갈문왕의 부인인데 또 진흥왕의 왕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자세히 보면 진지왕의 어머니는 미시로 미간의 딸, 식아묵의 부인 또는 색조 부인 박씨라고 나온다. 식자 다음에 한자가 빠져 있는데 사학자들은 그것을 식도 부인이라고 본 것이다. 정확히 식도 부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다. 진흥왕의 왕비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도부인 박씨가 맞고 삼국유사 왕력 진흥왕조의 식도 또는 색도 부인 박씨는 필사백구의 딸로서 사부지 갈문왕의 처추이고 의사추열왕이라는 것이다. 사학자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상과 진평왕조를 보면 사부지 갈문왕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더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 아들 딸의 이름은 숙클종이고 만호 부인인데 사학자들은 이들을 다 진흥왕의 동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 어디에도 동생이라는 말은 없고 사부지 갈문왕의 자녀라고만 나온다. 진흥왕의 형과 누나도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지몰시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동생이라고 한다면 진흥왕이 태어난 534년에서 사부지 갈문왕이 죽은 537년 사이에 둘이 태어난 것이 되어서 출산이 매우 바빴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들이 전처 즉 의사추열왕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숙클종은 형인데 왕이 못 되었을까? 숙클종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또 박씨이기 때문에 늦게 버풍왕의 딸에게서 태어난 신맥부가 왕의 피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지몰시해가 여기를 찾아와서 남편 사부지는 물론 의사추열왕도 그리워한 것은 결국 돌아가신 숙모를 그리워한 것이다. 아무런 시기할 대상도 아니고 공주라는 신분이라고 해서 낮춰볼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의사추열왕이 박씨로
필사백구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녀는 가까운 외척이었으리라. 어쩌면 외사촌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사추열왕을 누이라고 한지 모른다. 그때는 그렇게 엉망으로 근친혼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부지 갈문왕의 어머니 즉 지정왕비는 연제 부인 박씨이고 같은 모량리에서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바위의 해독하기 어려운 명문에서 신라 귀족의 멋진 사랑을 읽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영구 보존하고 싶었던 한 남성의 소원도 읽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사추열왕이라는 여성을 추적해 보았다. 참으로 신라의 사랑이 신기하고 아름답다. 신라인이 이런 사랑의 정열을 표현한 것은 더 있던가. 역사가 비밀 덩어리일 때도 그 비밀에는 어딘가에 꼭 바늘구멍이 나 있다. 그 구멍으로 본 신라 세계는 빛이 나고 신비로워서 깊은 감동을 준다.